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내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멋진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작가 그레이스 페일리의 말인데요. 우리가 글을 쓰는 건 이미 아는 걸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쓰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굳이 기록을 해야 할까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경험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그 근본적인 왜라는 질문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뇌를 말이죠. 일종의 컴퓨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계속 정보가 입력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출력하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글쓰기는 바로 그 수많은 출력 행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활동, 우리 지성의 정수가 담긴 결과물인 셈이죠.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펜을 검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글쓰기가 세상을 바꾸는 행동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을 종이에 딱 적는 순간 그 생각에 힘이 생기고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기록이라는 건 순식간에 사라지는 생각들에 붙잡아두는 행위고요. 또 내 생각이 정말 맞나? 하면서 스스로를 시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만의 역사가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잊어버린 것들은 그건 그냥 기억할 가치가 없었던 걸로 쿨하게 정리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이제 기록의 왜를 알았으니까 어떻게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막 떠오른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다듬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텔링의 기술을 빌려오는 거죠. 혹시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글쓰기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슬펐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슬픈 장면 자체를 눈앞에 그려주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이 글을 읽을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도요. 여기 예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거고 오른쪽은 우리를 그 감정 속으로 확 끌어당기잖아요. 이게 바로 보여주기의 힘이에요. 이건 뭐 소설가들만 쓰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을 좀 더 생생하게 기록하고 싶을 때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술입니다. 재미있는 건 말이죠. 우리 인생도 한편의 소설 같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이야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구조를 파악하면 뭐랄까 내 삶의 줄거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보통 작가들이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삼막 구조라는 건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뭐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 사건에도 시작이 있고 막 힘든 갈등의 순간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해결되는 결말이 있지 않았나요? 바로 그거예요. 이 틀을 이용하면 막 뒤죽박죽 엉켜있던 기억도 하나의 근사한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출력, 즉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기록이라는 게 꼭 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 즉 입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핵심적인 방법이 뭘까요? 네, 바로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걸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책을 읽는 건 작가와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와 인류 전체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대화를 통해 내 삶을 기록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런 생각과 딱 들어맞는 아주 멋진 우리 전통 독서법이 있어요. 바로 초서 독서법인데요. 이건 그냥 책에 밑줄 쫙쫙 긋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주 중요한 문장을 신중하게 골라서 직접 베껴 쓰는 일종의 수련법 같은 겁니다. 보시면 과정이 아주 체계적이에요. 먼저 이 책에서 뭘 얻을 건지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장은 진짜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걸 고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걸 정성스럽게 손으로 옮겨 적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냥 눈으로 훑는 독서가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하는 창의적인 활동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빌려서 나만의 생각을 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남의 문장을 베껴 쓰는 행위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내 생각이 더 단단해지고 내 인생이라는 큰 지도를 더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과정인 거죠.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기록이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만약 그 기록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정말 여러 것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진짜 신기해요. 뭐냐면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종이에 딱 쓰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온 우주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 무의식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죠. 배우 짐 캐리 이야기입니다. 그가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한참 전 아주 가난한 무명 배우 시절에 말이죠.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1990년에 짐 캐리는 자기 자신한테 $10,000,000짜리 수표를 써요. 그리고 날짜를 5년 뒤인 1995년 추수감사절로 적어두죠. 그리고 그걸 그냥 서랍에 넣어둔 게 아니라 매일 볼 수 있게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5년 동안 말이죠. 그 낡은 수표가 그의 꿈과 모력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상징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1995년 추수감사절 직전에 그는 배트맨 포레보에 캐스팅됩니다. 그때 그가 받은 출연료가 얼마였을까요? 놀랍게도 정확히 $10,000,000. 5년 전에 자기가 썼던 바로 그 수표 속 금액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기록이 가진 힘입니다. 목표를 종이에 쓰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게 이미 현실이 된 거예요. 그냥 부자 되고 싶다고 막연히 바란 게 아니라 $10,000,000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과 노력이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향해 정렬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기록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기록하고 또 이뤄낸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때 그 기록은 비로소 가장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카렌 블릭센의 이 말처럼요. 여기 내가 있다.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에. 우리의 생각, 우리가 읽은 책, 우리가 꿈꾸는 목표를 기록하는 건 결국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 나만의 좌표를 딱 찍는 행위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먼 훗날 여러분의 그 기록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